오피스텔 거래 연 5만 건. 5만 건이면 엄청 많은 건가 봐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5만 건을 첫 돌파. 처음으로 오피스텔 거래가 1년에 5만 건 넘게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네. 연말이 되지는 않았죠. 11월까지만 했는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월까지 5만 1,402건 거래가 됐고요. 이게 세금 대출 규제가 없어서 인기가 있고 중대형도 바닥 난방이 올해 허용이 됐습니다. 규제가 어떻게 보면 풀렸죠.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규제가 나오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죠. 오피스텔 거래가 이렇게 3만 건, 3만 5천 건, 4만 건, 2021년은 아직 안 끝났는데도 5만 건이 넘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역대 최대다. 이런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파트 매수하기 어려워지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피스텔 쪽으로 좀 아까 질문 중에 아파텔에 대한 김지수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아파텔에 대한 관심도 원룸 오피스텔 말고 네. 그 신혼부부도 살 수 있는 네. 그 집같이 생긴 집같이가 아니고 아파트 같이 생긴 네. 그 오피스텔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인기 있었잖아요. 네. 예, 여전히 계속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까요? 저는 일단 뭐 앞으로도라고 말하는 게 참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네. 당분간 강세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일단 아파트 가격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고 네. 즉 올랐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동네를 벗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네네. 대체적으로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구나 아파트 자체가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맞아요. 예전보다. 맞아요. 네,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또 아파트 자체가 지금 대출 규제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고 또 이제 한 개, 두 개를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네. 약간 주택수 포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규제의 영향도가 좀 떨어지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룸에서 쓰리룸 정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네. 오피스텔 전체를 퉁치면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네. 오피스텔이라 그러면 너무 작은 평형만 네. 있었는데 이제 규제가 풀렸잖아요. 네. 헤럴드 경제 뉴스입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고 이게 좀 나온 지 좀 된 내용이긴 하잖아요. 네. 이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 중대형 공급이 확대되면 네. 여전히 이런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할게요. 네. 아파텔의 인기가 계속되기 어렵지 않을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또 오피스텔은 금방 짓는다라고 저는 모르는데 네. 다른 이제 거기 다른 전문가분이 다른 방송에서 하는 네. 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여기저기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파텔의 인기가 지금까지처럼 네. 계속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먼저 아파트가 좋아요, 아파텔이 좋아요라고 했을 때 네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아파트가 좋아요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파텔의 속성 자체는 결국 대체제이다. 네. 근데 대체제 중에서는 최상급이다. 최상급 대체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영향도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꺾인다든지 네. 그랬을 때는 아파트냐 아파트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아파트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주춤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곳에 최상급의 아파트이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수요는 살아있겠죠. 예를 들면은 학군이 좋은 곳이라든지 네. 뭐 분당같이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 뭐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이제 이런 곳들의 광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최상급 입지의 최상급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 수요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네네.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들이 공급이 되더라도. 아파트를 선택하더라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선택의 요지가 있을 거다. 그런데 아파텔의 인기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서 네. 그 흐름이 계속 갈 것인 것처럼 해서 만약에 하급지의 약간 대체지로서도 뭐 입지가 또는 이제 뭐 세대수가 작은 그런 아파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위기에 따라서 급전직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남아 있겠죠. 아, 지금 여기 그런 얘기 있는데 아까 제가 보다가 수도권 아파텔 vs 지방 구축 아파트. 네. 양 BS님께서 또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네네. 수도권 아파텔이냐 지방 구축 아파트냐. 양 BS님 네네. 감사합니다. 양 BS님께는 저희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거 그러면 이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아까 전에 대체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두 개를 딱 선택했으니까 답을 드리면 네. 모든 분들이 그러면 불용이란 녀석이 이렇게 얘기했다. 글로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갖다 찝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수도권 아파텔이나 지방 구축 아파트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의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파텔이 조금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네네. 근데 투자자는 네. 저는 지방의 구축 아파트가 낫다고 생각해요. 아.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아파텔이 더 낫지만 네. 그 투자를 본다면 네, 투자의 입장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는 내가 그 집에서 엉덩이를 네. 붙이고 거주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지방 구축의 아파트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인 것 내 같고. 일자리가 서울에 있다면.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의 아파트일 수밖에 없고요.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입지가 좋은 것에 최상급 대체제인 게 맞아요.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얘기하셨잖아요. 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수도권의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안에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숨어 있잖아요. 너무 범위가 넓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방 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고 퉁쳤지만 또 거기 광역시도 있고 중소도시 있고 네. 또 지역적으로 안 오른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오른 곳의 구축 아파트들에 분명히 누군가 들어가는 투자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급등하는 지역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라면 지방 구축 아파트가 더 낫다. 왜? 네. 그래도 메인 테마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게 대체제로서 한계가 있고 네. 그러니까 확실한 입지가 아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무작정 넓은 오피스텔이라 그래서 네. 살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오피스텔,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빌라도 마찬가지고 네. 또는 일반적인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떨어지는 곳에 대체제거나 조금 더 떨어지는 곳에 아파트의 수요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선택한 동네의 아파트과 그것이 가격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싼 걸 선택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수요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싼 거부터 수요가 먼저 빠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약간 이제 주춤하거나 침체되는 상황이 가게 되면 네. 그거는 당연히 싼 거라는 것은 결국은 입지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싼 거잖아요. 네. 결국 그 상황이 연결이 되면서 수요가 살짝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을 네. 사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근데 우리 네. 그 시청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 네. 이제 그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명확하게 좀 답을 해보자면 물론 모든 판단은 본인의 책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 써 있지만 네. 전문가분의 의견이니까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분명히 아파트로 많이 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를 괜찮다. 괜찮다. 근데 문제는요. 네. 이거를 가지고 주구장창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내 것이 되면 세상에서 내 것이 최고로 이뻐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내 것으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지 그 네. 밖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외에 또 다른 수많은 물건들에서 기회가 온다는 것을 간과한 채 내 것만 오르기를 갖다 이뻐라 하면서 네. 이게 많이 올라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투자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또 뭔가가 기회가 온다면 네. 이거를 팔고 갈아타는 방식으로 연결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봐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사실 상대적으로 매매에 대한 규제가 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프리티릴리님의 얘기가 조금 더 지금 얘기하신 거에 근접하는 것 같은데 사서 5년 안에든 언제든 내가 엑시 전략을 가진 채로 진입을 해야 되는 네. 물건이다. 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서 계속 모아간다라는 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뭐 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오피스텔은 그 감각으로 접근하면은 안 되는 물건이다. 네. 타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보유하고 난 다음에 하는 네. 거는 뭐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 무조건 보유한다면 오래 가는 게 좋겠죠.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적정한 시기에 치고 빠지는 방법도 도움이 네. 되는 거이기 때문에 네. 그 물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속된 말로 물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사야 되는 상황이면 사라. 네.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이 이쁘니까 계속해서 이걸로 돈을 벌겠다 생각이 아니라 네. 더 좋은 다른 물건 또는 어떤 더 좋은 흐름이 다른 곳에 들어가게 네. 되면 그때는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것들의 좀 생각의 그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죠. 이런 거예요. 글자 요정님께서 오피스텔 매도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죠. 그렇게 매도를 해내고 내가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계획이나 자신이 없으면 네. 진입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5년 안에 매도할 때 출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내가 지금 기간을 딱 5년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여기를 탈출할 것인가. 앞으로 전세가가 네. 올라올 때 아니면 아파트가 과열돼서 더 오피스텔로 대체제가 올 때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엑시트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오피스텔을 진입하는 것이 네. 쉽지는 않겠다. 예, 그런 거죠. 네. 그죠? 네, 그렇죠. 맞나요? 그리고 일단 하여튼 본인이 네네네. 경험을 하고 네. 매도가 쉬워요, 어려워를 따지게 되면 미래일은 아무도 몰라요. 맞아. 누군가는 그걸 갖다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팔아내는 사람이 있고 네네. 근데 아예 준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네. 사고 난 다음에 얻는 수익과 함께 매도하는 경험도 하면서 나중엔 네. 또 다른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 거래가 연 5만 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그러고 역사상 최고로 오피스텔 거래가 되고 있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 원래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잘 안 됐었다. 네. 이런 거잖아요. 아마 아파트가 지금 거래량이 사상 최저라고 하던데 네. 그거에 반대로 제가 여기저기서 풍선 효과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그거 여기도 풍선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분명히 풍선 효과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얘기할 때도 보면 나중에 매도 전략할 때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은 거 조심해라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그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크게 쏟아지는 경우는 분명히 네. 좀 위축되거나 또 역전세라도 나거나 그런 상황 발생되니까 네. 어차피 이런 흐름이라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하시는 게 생각하시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